저는 백병찬입니다. 백병찬의 국회의원 출마 목적과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BS 사극 무사 백동수의 8대 종손인 백병찬입니다. 본래 어려서부터 국회의원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천비가 워낙 비싸서 한 번도 출마하지 못하던 차에 자유선진당으로 인기가 없는 전주에서 출마할 경우에 선거 비용을 대준다 하여 전주 덕진구 정동영 씨의 구로 제가 출마했었습니다. 저도 무사입니다. 무사 정신으로 덕진구를 걸어서 매일 2,000장까지 명함을 전하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저를 찍어주겠다는 약속만 4만여 표를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투표 결과는 3,500표였습니다.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도 750표, 720표 정도 받습니다. 충청도 사람인 제가 전라도에서 3,500표를 받은 것은 많이 받은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도 그랬고 당파 싸움으로 망했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망했던 우리나라가 아직도 박정희당, 신라당, 백제당, 김대중 당으로 양대당이 갈라져 있고 국민들은 여기에 정치인들에게 속아서 아마 정치권에 속은 거겠죠.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망국적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64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서민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국회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200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또한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지역주의, 패싸움 정치의 주범은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 정치는 애국심과 정책과 능력과 유권자의 권리까지 다 묵살하고 무조건 당의 뜻만 따르는 이 망할 놈의 당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 정치도 민주적이 비민주적입니다. 당이 아무리 크더라도 30%의 이하의 의결권만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독 국회 결정을 방지해야 이 떼거리 정치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국법을 만들려면 최소한 4당 이상이 사인을 하도록 해야 이것이 민주주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주주의의 주범인 새누리당의 뿌리는 IMF로 국가 부도를 냈던 그런 당입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뿌리는 은행과 30대 대기업을 애국에 팔아들인 그런 당입니다. 그 결과 국가부채 814조 원에 각 지방자치가 다 빚더미이고 가계부채는 그리스처럼 지금 우연수에 와 있습니다. 애국에 팔린 30대 기업 중에 제일은행과 시티은행은 100%가 애국에 팔렸고 국민은행도 85%가 팔렸으며 현대오일뱅크 84%, 삼성전자도 82%, 한행은행 81%, 애환은행 74%, 한국전력까지 74%가 팔렸습니다. 더 말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국가적 걱정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의정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300번의 애침을 받고도 정신 못 차린 우리 민족이 지금 각성해야 됩니다. 자영업자 다 죽이면서 망국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카수 수수료를 아예 폐지해야 서민 경제가 살아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애국계 정유사들의 이익금 수조 원이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므로 환경부담금을 과중히 받아서 환경의 질은 높이고 애와 유출을 최소화해야 나라가 삽니다. 환경을 고려하는 일본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정유공장이 하나도 없으며 완제품을 외국에서 다 수입합니다. 서민의 생계용 자동차의 특별 소비자는 없애야 합니다.
선진국에 준하는 유류세로 인하해야 합니다. 정부가 핸드폰 3사에 특혜를 주어 핸드폰 요금이 독일보다 5배가 비싸고 애국계 정유사들의 엄청난 흑자 경험을 눈감아 주므로 수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를 허가해주고 묵과하는 정치권의 정경유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류가 종결된 지 1년이 지난 사건에 600만을 부과하고 9년이 된 사건에 5,800만을 부과하는 역대 없었던 서민의 피를 빠는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핀란드처럼 10년 이상 성장률 0.3% 이내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 교육은 물론 학생들에게 매월 300달러씩 학생 수당을 주는 핀란드의 복지 제도와 세금제와 벌금제를 도입하여 단번에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민은 무시하여 해석시키지 않고 석학들만 유식한 척 TV 정책 토론을 하고 용감한 척 데모를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헌법으로는 절대 민주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86조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 97조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합니다. 헌법 104조 사법부도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합니다. 헌법 111조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대통령이 혼자서 66%를 임명합니다. 기존의 헌법은 대통령이 국민에 반하는 나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상권을 민주화시켜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삼권을 민주헌법으로 개헌하면 공직부패와 대모가 사라지고 서민들의 불평과 가난과 탄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 법대를 나오고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들이 왜 이런 법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네의 장기 집권 세력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지금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천하의 못된 사람들. 국회의원 선거 TV 토론 중에 정치의 정의도 모르는 어떤 패널이 저에게 제가 학력을 미기재로 했거든요. 그 이력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는 교만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정신이 있어서 따지려 하는데 지금 생각 아주 괘씸합니다. 정치의 철학은, 정치의 정의는 부국 강병, 국태 민안 8자이면 됩니다. 부자 나와 강한 군대로 서민까지 잘 사는 나라가 국태 민안이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치인의 자격입니다.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서울대를 나왔다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내 TV 토론 때 국회의원의 의무도 몰랐습니다. 보셨죠? 토론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무슨 학력을 찾고 검사, 판사, 변호사, 교수, 박사, 방송인, 탤런트, 작가, 재벌, 유명인들이 국회를 장악해 왔지만 서민으로 살아보지 못한 그들이 친서민 정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원이 철철 넘치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가 국회의원 후보 자기 자신의 간판에 자신을 국보라고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원이 넘치는 지하자원과 군사, 과학 대국인 미국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에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외람되지만 저는 무사 백동수의 8대 종순으로 무예도보통지의 권법 주석편을 써서 무형문화재로 신청하였으나 제가 쓴 권법 주석편을 평가할 문화재 전문위원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문화재위원 이거 이름 박탈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국보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문화재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이완용의 증손자가 문화재 위원장까지 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정조의 특명으로 무사 백동두가 쓴 무예도보통지를 복원할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백병찬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백병찬이야말로 국보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의 무술을 허경영 같다는 미친놈도 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백병찬의 동영상만 보더라도 제가 죽고 나면 아무도 저를 따라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힘도 없는 놈들이 교만하고 건방집니다. 막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예? 얼굴 없는 인터넷에서 큰 소리 치는데 잘못 걸리면 혼을 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신호등 없는 도시를 만들려고 저는 과거 정부에게 진정서까지 제출했지만 이 정치인들이 안 합니다. 신호등 없는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종차가 가기 위해서 행차가 서야 하고, 행차가 가기 위해서 종차가 서야 하고, 신호 대기하다 보면 약 아마 도로 활용률 40%밖에 안 될 겁니다. 왜 그 짓을 왜 합니까? 좌회전과 우회전을 다 없애버리고 교차로마다 피턴 아시죠? 우로 돌아가는 거. 피턴 코스를 만들어서 피턴 한 번을 하면 좌회전이고 두 번을 하면 유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는 언제든지 도로 활용 100% 달릴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1차선이나 2차선 절반, 그 차선의 절반 정도는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올라가서 그렇게 상하 교차를 시키면 언제든지 차는 100% 달릴 수 있습니다. 편도 4차선 만들 거 3차선만 만들어도 길 안 막혀요. 과거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신호등에 대한 이권을 가졌다고 말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등 하나 날았더니 새는 줄 모르고 전기 다 써없이고 신호등 팔아서 돈 챙기겠다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앞으로 정경유착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서울대 하버드 대만 나오면 다행입니까? 박사학위면 다행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하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연평도가 깨지고 천안함이 깨지는데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 정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계 4300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을 살아온 민족에 1300번의 예침을 당했는데 정신 못 차리는 위정자 정치인들이 앞으로 정치 잘못하면 아마 사형을 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우리 단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넘도록 마이너스 성장률 3% 미만인 핀란드는 세법과 벌금제와 복지제도를 잘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입하면 우리가 일약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CCTV 회사의 세금을 100% 감면하고 원가로 공급해서 국책으로 학교의 주변의 모든 구석진 도로와 기타 국가의 지방 도로 등 모든 도로의 취약한 부분에 CCTV를 국책으로 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살펴보고 112 경찰과 연결하면 범죄 즉시 1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같이 중국같이 큰 나라는 안 되지만 우리 한국같이 좁은 나라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범죄도 사람이 죽고 당해야 검사 판사 돈 벌어먹으려고 변호사비 돈 벌어먹으려고 이런 범죄를 막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로 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자기네 패거리 싸움만 하지 우리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학교만 다녀야 공부를 합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미팅이나 하고 놀고 골프나 친 놈들이 무슨 대회 나왔다고 평생 지식인 대우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80, 90 살다 죽어도 현고 학생 부군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잘난 놈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뭐 서울대만 나오면 장땡입니까? 외국 유학했으면 장땡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수학이 과학의 기초라고요?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기초 수학도 모르는
에디슨은 100여 가지를 발명하여 미국을 부강하게 했고, 지금은 컴퓨터 하나면 수학 문제 필요 없습니다. 서해 대교요,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로 풀어서 갖다 다 조립해서 그 거대한 와이어, 볼트너트가 딱딱 맞았습니다. 왜 학생들 수학 가지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만 년이 넘는 우리 역사에, 국사는 교양 과목으로 만들었고, 이 정신없는 정치가들이 왜 수학 영어 필수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 괴롭힙니까? 영어가 국제하고 상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LA에서는 영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왜 다 영어에 시달려야 합니까? 세계 50대 재벌들의 학교 성적은 중간 이하입니다. 김두한 의원은 국문도 몰랐지만 공산당 토벌 때 옥리와 곱슬머리 500용사를 선발하여 몽둥이를 들고 총든 공산당을 토벌한 적도 있습니다. 징기스칸은요, 한국인과 같은 천자족의 장자족입니다. 그가 육로가 진하고 진화가 차이난데 그 종족에게, 하나님의 자손인 이 천자족이, 우리가 일종의 습격이죠.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한반도로 왔고, 그 장족이 일부가 티베트로 갔고, 징기스칸이 원래 이룰성자 성씨입니다. 몽고가 다 그 족이 아니라 징기스칸만 우리와 같은 한민족입니다. 윤임금의 정치인 자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윤임금은 첫째 자격은 정치인은 효자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자격은 배우자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자격은 백성과 같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웅은 검소의 본질입니다. 윤임금은 아들도 있었지만 효자를 찾아서 사후에게 왕권을 인계하고 백성들과 함께 평생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정치는 효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학력과 정치는 누가 하는 것이고 참모는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됩니다. 지식은요, 한 부분의 기능으로 쓰는 것 뿐입니다. 뭐 영어 단어 잘 알고 수학 문제 잘 푸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는 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탈 수 있는 특수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붕어빵만 다 만들어 놨으니 무슨 놈의 국제적 경제가 있습니까? 정치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발발하는 각종 난관을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지혜롭게 처리해야 하므로 암기식 지식보다는 발명가적 발상적 지혜와 지략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8.15 해방 때는 무학자가 많은 반면에 지식에는 친일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일파가 많이 등용된 결과 일본 교과서로 한국 교과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징기스칸의 전법으로 모택동은 중국을 통일하였으며 한신장군의 전법으로 김자준 독립군 대장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서기 2012년은 우리 한민족기로 1940년입니다. 의문이 되시면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1300번의 애침을 받았던 슬픈 우리나라입니다. 조국의 슬픈 역사를 알아야 자긍심이 생기며 1300번의 애침의 아픔을 알아야 강한 애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우리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살려내야 합니다. 정치인을 뽑을 때는 서울대 하버드대를 뽑는 게 아닙니다. 애국자인지 지혜자인지 능력자인지를 우선으로 살펴야 합니다. 한국전쟁 6.25가 발발하자 학도병까지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 아무 일도 않고 오직 공부만 많이 한 고문관들이 가장 어리버리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똑똑하지 못한 군인을 고문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공부하지만 능력 없는 학자를 고문관이라고 하듯이 명문대학을 나와야 정치를 잘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부만 많이 한 석학들의 탁송 공론으로는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수 없게 되자 현장을 발로 뛰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성공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학력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훌륭한 독립운동가요 애국자이지만 일제 학위자를 등용하다 보니 친일파를 많이 등용하고 이중신문에 속아서 하와이에 망명하여 죽은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동족 상잔을 일으킨 민족적 범죄자이지만 독립군의 자녀들을 특별히 선별하여 국비로 공부를 시켜서 그들에게 김일성 정권의 중추적 인물로 등용하므로 김일성은 어버이 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3년 반을 점령당했다가 프랑스가 독립한 후에 친독파 130명을 사양시켰으나 우리는 일본에게 36년을 점령당하고도 친일파는 고작 13명을 거론하였으며 처형된 시신은 상구에 그쳤습니다. 일제가 한국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민족 정기 말사책으로 조선사 편쇠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사 편쇠를 만들어 일본의 군정들을 동원하여 조선의 명문 대가댁을 강제로 수색하여 역사서와 보문과 진서들 20여만 권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과거제도를 폐지해야 우리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자기네 방법대로 친일파 등용수단인 학력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제가 만든 학력제인 현 제도권에서 무슨 학위를 받고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일파 이병도가 6300년을 잘라낸 왜곡 역사와 일제 교과서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결과, 첫째, 1940년인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를 모릅니다. 단군은 박달나무 단자가 아니고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토단을 싸서 토단단자 단군입니다. 이것도 모릅니다.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인 줄은 알지만 무궁화꽃이 왜 우리나라 꽃인지 아는 학자를 저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학력제는 개인적 능력을 획일적 붕어빵 교육을 만들기 때문에 첫째, 독보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적 경쟁력은 없으면서 국내 경쟁력만 높여서 취업문만 좁아지는 교육제도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식 공부라 이 말입니다. 학력제를 폐지하고 국가고시로 국가 자격을 부여하는 과거제도를 부활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일본 장교가 세운 서울대학교가 제1국립대학교가 되고 그 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해 오지만 조선의 맥을 잇는 성균관 대학교는 제1국립대학교가 되어야 하고 고종황실에 만들었던 숙명여대가 제2의 국립대가 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동해와 남해에서 노략질하던 왜구를 대마도까지만 오도록 허락한 광개토 대왕이 허락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역 국제항구이며 또 거북선을 만들었던 우리 땅 대모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친일파적인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씻고 귀를 털고 찾아보세요. 한반도에 거북선을 만든 흔적이 있는지. 거북선은 대마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한국 교과서를 열리면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엉터리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한일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왕이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영구히 자국을 지키는 군대를 만들 수 없는, 폄하하자면 이빨 빠진 늑대꼴의 나라입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일본의 자위대가 강하다고요? 일본 자위대는 일본 국경을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일본 내의 경찰이며
일본의 군사작전권 100%가 주일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까불고 있어요. 인류대만 나오면 지식인입니까? 항복한 일왕은 망한 것입니다. 천황이라 칭하여 애국에서도 찾아와 예를 갖추게 하여 그들은 국격을 높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는 일본에게 속아서 찬탈을 당하였지만 어느 나라 국왕에게도 항복한 바가 없는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부활을 위하여 당시의 고종 황제령으로 38개국에 38쌍의 특사를 보낸 바 있기에 제가 한국의 힘있는 정치인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명맥을 잇기 위하여 무형문화재라도 복원하여 대한제국을 반드시 명맥을 잇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효자, 애국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 되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애국자를 찾아서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서민입니다. 신서민 국회의원이 태거 등용되어 신서민 정부가 열려야 합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어느 나라도 깔보지 못하며 세계 속에 당당히 우뚝 서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 믿지 마세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즐거우나 괴로우나 우리 다 함께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로 같이 만듭시다. 감사합니다.